예,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자동차 변속기의 원리라는 과학기술 제재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자동차 변속기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예, 변속기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건데요. 이 역할, 그 다음에 작동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1문단에서는 이제 자동차 엔진의 원리입니다. 엔진 아셨죠? 예, 엔진. 자동차의 그 엔진은 우리 원동기 또는 기관이라고 합니다. 이 연료의 그 화학 에너지를, 자, 우리가 석유, 휘발유 이제 들어가잖아요. 연료의 화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꾼 다음에 다시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로 이제 전환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진의 역할은 열 에너지를 뭐로 바꾼다? 운동 에너지로 바꾼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엔진이 작동하면 바퀴와 연결된 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연결축을 회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자동차 엔진의 역할이 여기서 지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도록 뭐 한다? 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변환시켜서 이 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엔진의 역할을 좀 정확하게 기억하시고요. 이제 두 번째 문장 가겠습니다. 엔진은 이제 회전하는 힘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나온 대로 회전시킨다고 그랬으니까 이 회전하는 힘을 갖다가 뭐라고 한다? 앞으로 토크라고 부릅니다. 토크. 그래서 이를 바퀴에 전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힘을 이제 토크라고 하는데, 자, 토크는 이제 주어진 회전축을 중심으로 회전시키는 능력을 이제 토크라고 합니다. 이제 원래 그 사전적인 의미가. 그래서 돌림 힘. 여러분 과거 시험에 모의고사에 나왔었던 그 돌림 힘인데요. 바로 여기서도 이제 반갑네요. 돌림 힘, 토크다. 자, 이 돌림 힘이라고 하는데 이 엔진이 회전하는 속도, 그렇죠? 엔진이 막 회전할 거 아니에요? 그 속도가 바로 엔진의 회전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 이름해서 엔진의 회전수다. 그래서 이제 용어들을 정확하게 구별해 주시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우선은요. 자, 출력이라는 용어가 또 나오네요. 출력. 이제 새로운 용어들이 잔뜩 나오니까요.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출력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뭡니까? 그 엔진 따위가 이제 외부에 공급하는 이제 기계적 전기적인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이걸 출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출력이라는 것은 토크와 돌림 힘이죠. 또 엔진의 회전수, 엔진이 회전하는 속도예요. 이걸 곱한 겁니다. 곱한 거. 이제 식이 나왔으니까요. 앞으로 이제 식이 나오면 제가 이렇게 기억할 식을 이제 제시를 해줄게요. 그래서 일정 시간 동안 낼 수 있는 운동 에너지의 양이 바로 뭐다? 출력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일정 시간 동안 낼 수 있는 운동 에너지의 양이다. 그래서 출력은 토크와 엔진의 회전수다. 이렇게 기억을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림은 여기 있습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엔진의 토크는, 자, 엔진의 토크입니다. 토크. 자, 이건 토크 곡선이고, 이건 출력 곡선이에요. 그리고 세로에는 출력 및 토크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엔진의 회전수입니다. 가로는. 자, 엔진의 토크는, 자, 토크는 이제 이쪽이 되겠죠. 세로축. 회전수가 적을 때는 작고, 회전수가 증가하면 상승하죠. 자, 토크 보세요. 증가하죠. 그러다가 일정 회전수에서 최대 토크, 자, 최대 토크는 요쯤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에 이른 뒤에 회전수가 그 이상으로 이제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증가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더 작아지네요. 그렇죠?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회전수가 만약에 증가하면 상승하다가, 그렇죠? 회전수가 이제 증가하면 상승하다가 일정 회전수에서 최대 토크에 이른 뒤에는 회전수가 그 이상 증가하면 오히려 저하되는, 그렇죠? 것이 바로 이러한 곡선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그 식이네요. 그래서 토크와 회전수의 곱인 이 출력도 마찬가지다. 이 출력. 이 출력은 뭐라 했어요? 토크와 회전수, 그렇죠? 엔진의 회전수의 곱이 출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출력도 마찬가지다. 이 출력 곡선도 그 이상, 일정 회전수, 자, 일정 회전수, 자, 엔진의 회전수니까 증가하다가 요 최대점, 그죠? 최대점에 이르면서 지금 하강하죠. 그런 걸로 봐서 얘도 이제 최대 출력에 이른 후에 점점 하강한다, 떨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 그림은 뭐 어렵지 않겠죠, 여러분? 그림에서 나오는 거를 나오면 반드시 이렇게 완전히 그림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엔진의 회전수와 토크와의 관계가 지금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엔진의 회전수와 출력과의 관계가 나온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엔진의 회전수가 지금 가로에 있고, 그렇죠? 세로에는 출력 및 토크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엔진의 회전수와 출력, 그렇죠? 엔진 회전수와 토크의 관계라는 거
뭐 뻔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기억하식은 여기서 이제 꼭 기억하실 게 이제 출력은 토크 곱하기 엔진 회전수다.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이문단으로 가겠습니다. 이문단. 그럼 변속기는 뭐냐? 지금 우리가 공부할 거는 이제 엔진보다는 이제 변속기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변속기가 왜 필요하냐? 그렇죠? 그래서 변속기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자, 엔진에서 생성된 동력. 그렇죠? 지금 그 일문단에서 충분히 설명이 됐죠. 동력. 동력이라는 건요. 힘입니다. 힘. 즉 파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를 원동기에 의해서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일으킨 힘이 이제 동력입니다. 그래서 이 파워. 힘이죠, 힘. 이 힘은 바퀴로 바로 연결되지 않고, 그렇죠. 바퀴로 바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엔진하고 바퀴 사이에 뭔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변속기입니다, 변속기. 자, 변속기는 무슨 뜻이냐면, 자동차에서 어때요? 회전 속도나 회전력을 바꾸는 장치, 트랜스미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회전력, 회전 속도를 바꾼다. 자, 요것이 바로 변속기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간에 매개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속기라는 것은 엔진에서 발생하는 회전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토크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주행 상황에 맞게 어떻습니까? 바꾸는 겁니다. 바꿔. 그리고 나서 바퀴에 전달하는 거예요. 바퀴에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변속기에 의해서 주행 상황, 그죠? 차가 진행되는 상황에 맞게 회전수 조절한다, 토크를 조절한다 이거네요. 그죠? 네, 요 개념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여러분 그 시험장에 가서 제대로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회전수와 토크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자동차의 변속기는 뭐다? 엔진과 바퀴 사이에서 회전수와 토크를 조절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두 번째, 엔진과 바퀴 사이에 위치하는 거죠. 뭐가요? 변속기가. 그래서 엔진에서 발생한 회전수와 토크를 상황에 맞게, 주행 상황에 맞게 변환해 주는 장치다. 그게 바로 변속기의 개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세 번째, 자동차의 변속기는 뭐다? 회전수라든가 힘, 이게 토크입니다. 토크. 이걸 조절해서 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변환하는 거다. 이거는 이제 틀렸죠. 왜냐하면 이거는 뭡니까? 엔진의 역할이었죠. 우리 일문단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에 여러분이 낚이시면 안 되니까 정확한 개념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혼합돼서 나오면은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이제 엔진과 관련돼 있다라는 거. 그렇죠? 크게 이제 변속기에 대해서 주로 공부하는 거니까 변속기에 대해서 물을 텐데 엔진의 개념을 갖다 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조심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변속기는 바퀴의 회전수와 힘은 조절하지만 에너지를 변환하는 장치는 아니다. 이거는 에너지를 변하는 것은 엔진의 역할이다. 이렇게 꼭 기억하셔서 시험장에서 혼돈이 없게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잘하실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시험이라는 건 모릅니다. 그래서 빠르고 또 정확하게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풀기 위해서는 또 정확하게 빨리 알고 계셔야 다른 문제를 빨리빨리 풀 수가 있습니다. 시험장에 가시면은 변형된 지문이라도 시간이 많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그만큼 선생님들이 지문이 똑같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난이도 높은 문제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맞더라도 빨리 풀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2페이지에 가겠습니다. 2페이지에 가시면 실제 자동차의 주행에서 자동차가 이제 출발할 때입니다. 실제예요, 실제. 정지 상태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정지해서 이제 움직여야 하니까 어때요? 토크, 움직이는 그 힘, 그렇죠? 돌림 힘이 커야 됩니다. 당연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정지해서 움직이려면 토크가 크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자동차가 정지 상태에서 출발할 때는 저단 기어를 사용합니다. 뒤에 이제 기어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만 미리 말씀드리면 고단, 저단이 있는데 저단 기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1, 2, 3, 4, 5 할 때 1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자동차가 출발할 때는 큰 토크와 바퀴의 적은 회전수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처음에 출발할 때는요, 힘이 크게 돌림 힘이 필요하고 바퀴는 반대로 적습니다. 회전수가. 그래서 토크와 바퀴의 회전수는 반비례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셨죠? 바퀴의 적은 회전수가 필요하므로 저단 기어입니다. 뒤에 또 이제 기어비가 나오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미리 적어 놓은 거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했습니다. 저단 기어는 기어비가 높습니다. 일단 5단에서 4단, 3단, 2단, 1단 이렇게 저단으로 갈수록 기어비는 높고 저단 기어라고 합니다. 저단 기어. 저단 기어는 기어비가 높다라는 거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 테니까요. 미리 정리를 하시라는 겁니다. 한꺼번에. 자, 세 번째는 이제 정체 구간이 있다는 정체 구간. 그럼 느린 주행을 하겠죠.
그럼 거의 뭐 정지 상태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정지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운전하다 보면 막히고 신호에 막히고 뭐 하다 보면은 출퇴근 시간에 정지를 많이 할 거란 말입니다. 그때는 당연히 저단기어를 사용했죠. 이렇게 응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장에 가실 때 출발할 때와 정지 상태가 꼭 요 말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정체 구간이라는 말이 나온다던가 느린 주행을 할 때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응용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이제 저단기어를 사용해야 된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미리 제가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를 했으니까요. 저단기어와 기어비는 반비례하는 겁니다. 저단일수록 기어비는 높고 토크가 클수록 바퀴의 회전수는 반비례한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엔진의 최대 출력 구간. 자, 최대 출력 구간에서 발생하는 높은 엔진 회전수를 변속기를 사용해서, 그죠? 회전수가 높을 때 변속기를 사용하면은 바퀴가 연결된 구동축에 낮은 회전수로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큰 토크를 얻을 수가 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은 토크가 만약에 높을 때는 회전수는 낮아야 되는 거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엔진 회전수가 높다라는 것은 구동축에 연결된 낮은 회전수로 전달되면서 큰 토크를 얻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바퀴 회전수랑 엔진의 회전수, 즉 토크는 반비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토크와 바퀴의 회전수는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토크는 높지만 회전수는 낮아야 된다. 이렇게 반비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안 헷갈립니다, 여러분. 토크와 바퀴의 회전수는 반비례한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만약에 가속할 때, 만약 속도를 낼 때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출발 정지 때고 여기서는 어떻다? 가속을 할 경우입니다. 가속을 할 경우 속도를 점점 이제 낼 때 큰 출력을 내는 동시에 그렇죠. 출력이 커야 됩니다. 토크가 큰 게 아니라 출력이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셔서 토크와 출력 막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출력이 큰 겁니다. 출력이 커서 또 바퀴의 회전수를 높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력과 바퀴 회전수는 비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토크와 바퀴 회전수는 반비례하지만 출력과 바퀴 회전수는 비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차를 추월할 때, 자, 가속이라는 건 추월로 이제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간적으로 속도를 높여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기어를 저단으로 변속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저단이에요. 추월할 때는 어떻게 된다?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큰 토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원리를. 순간적으로는 어떻다? 토크가 크게 필요로 하니까 저단 변속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토크와 저단일수록 토크는 큰 거니까. 아셨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또 오르막길을 오를 때, 오르막을 올라간다든가 추월할 때는 어떻습니까? 상황을 잘 떠올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가속을 할 때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월이다, 오르막이다, 또 변형돼서 다른 상황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이 가속의 의미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점점 속도를 낼 경우에 해당되는 얘가 뭐가 나올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월한다, 오르막을 오른다, 뭐 산같이 이제 경사가 심한 곳을 오른다, 막 이렇게 변형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들을 이해하시는 것보다 요 가속의 의미를 알아서 이렇게 파생을 시키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동차가 출발하고 정지하는 상황에 어떤 사례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렇죠? 또 가속하는 사례가 또 어떤 것인지를 떠올리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그럼 이제 추월하는 경우, 오르막을 오르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나왔습니다만, 오르막을 오를 때 경사가 심한 곳을 오를 때죠. 큰 토크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순간적인 토크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어를 고단으로 한다 이렇게 낚일 수가 있습니다. 고단이 아니라 저단인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자동차 오르막을 올 때는 큰 토크가 필요하죠. 당연히 추월할 때나 오르막을 오를 때나. 그렇기 때문에 기어는 반드시 저단으로 변속을 해야 됩니다. 왜냐? 순간적으로 토크가 크게 필요하기 때문에 토크가 크게 하려면 기어를 저단 변속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평탄한 도로 이번에는 이제 뭡니까? 평탄한 도로예요. 이제 세 번째. 그러니까 출발, 정지, 가속, 그다음에 평탄한 도로, 정속 주행. 정속이라는 것은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경우가 지금 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여러분 시험에 다른 사례를 줘가지고 묻는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출발 정지 상태, 가속 상태, 정속 상태의 경우의 수를 반드시 떠올리면서 그 사례를 적절한 곳에 놓아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주행 중인 자동차가 주행 중에 저항에, 그쵸? 저항이 있을 거니까 대응할 수 있을 만큼의 출력,
그렇죠? 달리는데 저항을 받잖아요. 그 출력만 내면 된다는 것이 정속입니다. 그래서 큰 출력은 필요치가 않아요. 가속할 때나 큰 출력이 필요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자동차가 주행할 때 강한 저항을 받게 된다면 이를 이겨내기 위해서 뭐하다? 더 큰 출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저항을 극복하려고 출력이 크다. 그렇죠? 이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말을 갖다가 뒤집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시험장에 가면 고지고대로 보시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걸 응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과 이 말은 같다는 것을 미리 인지하시고 보시는 것이 시험장에 가서는 훨씬 더 편하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고속으로 정속 주행을 할 때는 어때요? 바퀴 회전의 효율성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어를 고단으로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고단으로 갈수록 바퀴 회전수는 증가해서 비례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고단으로 해야 됩니다. 바퀴수를 많이 돌리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정속 주행 시에는 큰 토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단 기어를 유지하면서 바퀴 회전의 효율성을 높인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정속 주행 시에는 큰 토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저단이 아니라 뭐라고요? 고단 기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퀴 회전의 효율성을 높인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주행 상황에 따라 바퀴의 회전수와 전달된 토크가 달라졌죠. 전부 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엔진의 회전을 그때마다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그 비효율적이죠. 그때마다 이제 바꾸려면. 그렇기 때문에 변속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속기를 역할을 분명히 지금 제시된 거죠. 그래서 효율적인 구동이라는 건 동력을 가해서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변속기를 사용해서 효율적으로 차를 움직이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자동차에 변속기가 필요한 이유가 제시된 거예요. 왜 필요하냐? 자동차는 주행 상황에 따라 바퀴에 적절한 회전수, 토크,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중요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회전수하고 토크, 힘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이 요소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변속기가 이를 조절한다. 그래서 효율적인 구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변속기가 꼭 필요한 이유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3문단에 갔습니다. 3문단. 그 변속기의 작동 원리와 구성은 뭐냐? 아주 중요하죠, 작동 원리. 엔진에서 발생한 이 회전수와 토크를, 그렇죠? 엔진에서 발생되는 거예요. 회전수와 토크를 주행 상황에 맞게 조절하기 위해서 뭐 한다? 변속기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정보가 다 있어요. 지금 공부한 내용 정보가. 보세요. 엔진의 역할이 뭐예요? 회전수와 토크 조절하죠. 그것을 주행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게 변속기란 말입니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된 부분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정리 삼아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앞에 정보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잖아요. 거기서 핵심적인 정보가 이런 거라는 거죠. 이런 거. 처음에 출발할 때 문단에서. 자, 여러 단의 기어로 구성됐다. 구성이라는 것은 조직과 짜임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 단의 기어로 1단, 2단, 3단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변속기의 구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각 단의 기어가 서로 다른 기어비로 구성된 이유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왜? 주행 상황에 맞게 조절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기어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변속기는 여러 주행 상황에 따라 어때요? 세밀하게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게 바로 여러 단입니다. 여러 단. 1단, 2단, 3단, 4단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차를 여러분 부모님 차라든가 이렇게 한번 자주 보셨을 것 같아요. 단에 번호 숫자 써 있고요. 그렇죠? 후진 기어 있고 1, 2, 3단 이렇게 써 있잖아요. 자, 기어를 볼까요? 기어라는 거는 이제 우리 자전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만은 속도나 운동 방향을 바꾸는 데 쓰이는 여러 개의 톱니바퀴입니다. 조합된 기계 장치예요. 그러니까 속도도 바꾸고 방향도 바꾸는 게 기어의 역할입니다. 자, 엔진에서 이 기어는 발생한 회전수를, 그렇죠? 회전수는 엔진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행 상황에 맞게 어때요? 바퀴 회전수로 바꾸는 역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행 상황에 맞게 이 바퀴의 회전수를 바꾸는 역할이 바로 기어입니다. 기어. 아셨죠? 바퀴 회전수, 속도죠, 속도. 기어의 역할을 지금 제시한 거고요. 일반적인 이제 기어비에 따라 회전수와 토크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어비에 의해서 회전수와 토크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회전수와 토크를 발생하는 게 아니라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기어비에 의해서. 자, 한번 볼까요? 기어비의 개념이 나왔습니다. 자, 기어비 주목하셔야 돼요. 변속기 출력 축의 회전수에 대한, 변속기 뭐라고요? 출력 축의 회전수에 대한 입력 축의 회전수의 비율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어비에 따라 엔진의 회전수라든가 이 엔진의 회전수에 따라서 바퀴 회전수가 조절되고 그 바퀴에 전달되는 토크는 또 기어비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기억할식 두 번째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제가 기어비는 토크와 비례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럼 기어비는 세 번째 기억식 변속기 입력축의 회전수와 변속기 출력축의 회전수분의 1, 즉 반비례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변속기 입력축의 회전수는 변속기 출력축의 회전수와 반비례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요 기어비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게 입력축이 주어입니다. 아셨죠? 예, 그럴 때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뭐냐? 엔진의 회전수는 바퀴 회전수와 또 반비례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이것이 이제 제가 알려드릴 기억할식 정보들을 제가 이제 메모를 해봤는데요. 예, 요걸 아셔야 여러분께서 문제에 자유자재로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자동차를 운전할 때 주행 상황에 맞게 적절한 기어비를 선택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입력축인 엔진에 연결된 톱니의 수가 20개고 출력축의 톱니의 수가 40개라고 한다면 2배죠. 그러니까 기어비는 2대 1이 됩니다. 왜냐하면 엔진에서 두 바퀴를 돌 때, 그쵸? 얘는 몇 바퀴 돌아요? 한 바퀴, 엔진의 두 바퀴를 돌 때 바퀴는 어떻다? 한 바퀴만 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엔진 회전수에 비해서 바퀴의 회전수는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엔진의 회전수에 비해서 바퀴의 회전수는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기어비라는 것은 뭐다? 바로 그 변속기 입력축의 회전수는 변속기 출력축의 회전수분의 1이다. 이것과 비례한다. 아셨죠? 네,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기어비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기어비에 지금 사례가 제시된 거고요. 이걸 갖다가 이제 응용해서 시험에 출제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그 분모에는 이 출력축 회전수가 들어가야 되고 분자에는 입력축 회전수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대 1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가 출력축이고 여기가 입력축이니까 아셨죠? 네, 이걸 이제 구분하셔서 정확하게 아셔야 변형되고 응용된 문제를 이제 사례를 맞출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실까요? 변속기에는 이런 톱니바퀴의 조합이 여러 단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각 단은 서로 다른 기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엔진에서 전달되는 힘과 회전수를 조절한다. 그렇죠. 자, 이 변속기는 바로 여러 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어비가 다르기 때문에 뭐 한다? 바퀴의 회전수, 이걸 조절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동차가 만약에 정지 상태에서 천천히 출발할 때 하고 이때 저단기어 사용하는 거예요. 저단기어. 앞에서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정지 상태에서는 저단기어를 사용해야 토크가 높아지는 겁니다. 토크와 기어는 이제 반비례합니다. 1단으로 갈수록 토크가 높다는 얘기예요. 또 바퀴 회전수는 적게 한다. 그렇죠. 토크와 바퀴 회전수는 반비례하고요. 저단일수록 바퀴 회전수는 어떻습니까? 적습니다. 그러니까 저단일수록 바퀴 회전수는 적고 토크는 회전수와 반비례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때 또 기어비는 어떠냐? 기어비까지 넣어주면 좋죠. 기어비는 높습니다. 그 기어비는 토크와 비례하기 때문에 아셨죠? 이 토크와 기어비는 같이 움직이고 저단기어, 저단일수록 바퀴 회전수는 적다. 이것까지 기억을 하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만약에 자동차가 추월을 위해서, 자, 추월 얘기가 여기 나왔는데 추월을 위해서 급가속을 하거나 경사가 심한 길, 오르막이죠. 그렇죠? 이때 더 큰 토크가 필요하죠. 순간적으로 이제 큰 돌림 힘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저단기어를 사용해서 토크를 증가시킨다. 아까 그 제가 본 사례랑 어떻습니까? 똑같죠. 요 사례를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례들을 꼭 기억을 하셔야 이번 그 시험에 이 범위에 들어가신 분들은 맞출 수가 있어요. 예, 이거 반드시 이 사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3페이지에 가겠습니다. 3페이지 가시면은 이제 앞서가는 차를 추월할 때, 이제 추월할 때 문제를 다시 한번 해볼까? 순간적으로 속도를 올려야 되죠. 그러니까 뭐 기어는 저단입니다. 역시 큰 토크가 필요하다 이 얘기까지 하시고요. 오르막일 때는 큰 토크가 필요하고 고단으로 하면 안 된다. 저단으로 해야 된다. 이거 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했습니다. 이거 여러분께서는 확실하게 이제 아실 겁니다. 이제 아셨죠? 하지만 자동차의 속도가 올라갈수록 큰 토크가 필요하지 않죠. 그렇죠. 순간적인 속도를 올리는 거니까 속도가 올라갈수록 뭐 큰 토크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단 기어를 이제 사용해서 이제 전환시켜야 돼요. 그래서 바퀴가 효율적으로 많이 회전할 수 있도록 그렇죠. 큰 토크가 가면 바퀴가 이제 많이 안 돌거든요. 고단으로 해서 바퀴는 효율적으로 많이 돌을 수 있도록 풀어줘야 됩니다. 이 상황이 되면 뭡니까?
기어비가 낮은 거죠. 기어비가 낮고, 그렇죠? 예, 토크가 낮아진다는 건 기어비가 낮은 거예요. 그래서 고속 정속 주행을 할 때 이럴 때 쓰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까지 아시면 자동차의 그 변속기의 원리에 대해서 완전히 인지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동차의 기어비에 대해서 이제 승특강의 문제가 나왔는데요. 그거를 좀 응용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잘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보기에는 이제 1단, 2단, 3단에서 쭉 6단까지 있습니다. 후진 이렇게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보기에서 이제 뭘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어떻습니까? 저단으로 갈수록 훨씬 더 기어비가 크죠. 그렇죠? 예, 토크가 이쪽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는 저단이고요. 저단이고 그 다음에 토크는 크다. 그 기어비는 뭐다? 크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저단으로 갈수록 토크가 크고 기어비가 크다. 토크와 기어비는 이제 비례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면 훨씬 더 어때요? 문제 풀 때 편합니다. 그럼 고단으로 가면 어때요? 고단으로 가시면은 토크는 떨어지고 기어비도 역시 떨어진다. 이렇게. 그럼 바퀴수는 어떻게 될까요? 바퀴수는 이쪽으로 갈수록 많이 돌겠죠. 회전수가. 그렇죠? 토크와 반비례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응용을 하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야 빨리 풀 수 있어요. 자, 1번에 보면 5단에서 만약에 4단으로 기어를 변경한다. 그럼 뭐예요? 고단에서 저단으로 변경하는 거죠. 그러면 4단에서 3단. 그럼 이것도 이제 4단에 3단인데 둘 다 이제 고단에서 이제 저단으로 하는데 4단에서 3단이 훨씬 더 어떠냐 이런 얘기인데요. 이것보다 토크의 변화량이 더 크다. 그렇죠. 4단에서 3단은 이제 보세요. 4단에서 3단하고 5단에서 4단. 이 기업이 차이가 훨씬 더 이게 크지 않았습니까? 눈으로 볼 때 시각적으로 수치가 벌써 크네요. 그렇죠? 이거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크는 기어비에 비례하고 기어비의 차이가 더 커짐으로 토크의 변화량도 더 커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1단 기어에서 출력 측의 톱니의 수가 이제 30개라고 한다면 출력 측이에요. 입력 측의 톱니의 수는 90개다. 이거 틀렸네요. 90개가 아니라 10개입니다. 10개. 아셨죠? 왜냐하면 입력 측의 톱니의 수가 20개이고 톱니 수가 40개라면 아까 기업인 2대1이라고 이제 3문단에 언급되어 있죠. 요걸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일단의 기업이가 이제 3대1이지 않습니까? 보시면 3대1이죠. 그러니까 출력 측의 톱니 수가 30개니까 당연히 입력 측은 10개가 되는 겁니다. 10개. 입력 측의 톱니 수가 훨씬 더 적어야 돼요. 자, 그래서 결국은 요 톱니의 수, 그쵸? 톱니의 수는 10개다라는 거. 자, 요걸 갖다가 이제 아셔야 됩니다. 또 세 번째, 엔진의 회전수가 동일한 경우에 이제 회전수는 동일해요. 후진을 할 때 어떻습니까? 가장 큰 출력을 낼 수 있다고 했는데 후진은 지금 2.5대 1이죠, 지금. 근데 토크는 기어비에 비례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1단 기어에 있을 때 기어비가 가장 높죠. 지금 3대 1이니까. 그러니까 가장 높은 토크를 낼 수 있죠. 그렇죠? 기어비와 토크는 비례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1단이 후진보다 훨씬 더 어떻다? 가장 높은 토크를 낼 수 있고 회전수도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출력과 어떻습니까? 출력도 역시 가장 큰 출력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네, 여기 보시면은 아까 지금 그 우리가 출력에 대한 그 부분을 여기서 이제 정리했지 않습니까? 출력은 토크와 엔진의 회전수와 비례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토크가 크다면 출력도 크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네. 여기 다시 제가 적어놨네요. 출력은 토크가 클수록 크다. 그렇죠? 비례하는 겁니다. 이게 비례. 엔진의 회전수하고도 비례하는 건데 이게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출력은 곧 토크와 비례가 되는 겁니다. 토크와 기어비는 비례한다.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요. 기어비는 바퀴 회전수와 반비례한다. 이렇게까지 정리하시면 완벽하게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 엔진의 회전수가 만약에 동일한 경우 기어를 2단에서 4단으로, 자, 2단에서 4단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출력이 2배로 늘어나냐? 아니죠. 기어비가 낮아질수록 바퀴의 회전수는 늘어나는 거고요. 토크는 줄어드는 겁니다. 기어비와 토크는 비례한다고 그랬고 회전수, 바퀴의 회전수는 반비례하죠. 예, 그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어를 2단에서 4단까지 변속하면 바퀴 회전수가 증가하는 거고 속도는 빨라집니다. 하지만 토크는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 출력은 엔진의 회전수와 토크를 곱한 거죠. 그러니까 엔진의 회전수가 동일하다면 출력은 반으로 줄어들겠죠. 예, 요 부분을 공식을 꼭 기억하시면 여러분 수학 잘하시니까 이런 비례식 금방 잘하실 거로 믿고 있습니다. 4단일 때 이제 4단일 때 엔진의 회전수와 바퀴 회전수가 같죠.
그러면 이 4단을 주행할 때 바퀴가 가장 빠르게 1대1이니까 빠르게 회전한다. 틀렸습니다. 왜냐? 기어비가 낮을수록 바퀴 회전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아셨죠? 기어비가 낮아질수록 바퀴 회전수가 늘어난다. 그러니까 6단일 때 바퀴가 가장 빠르게 회전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러니까 기어비가 제일 작은 0.5대 1의 기어비가 낮을수록 바퀴의 가장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 회전수가 지금 가장 빠르다. 속도가 회전수가 는다는 건 가장 빠른 속도로 회전한다는 얘기니까요. 기어비하고 토크는 비례하는 거고 바퀴 회전수하고는 반비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비례라는 것만 알아도 금방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셨죠? 이렇게 복잡하고 아주 굉장히 어렵게 이제 다양하게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제가 정리한 대로 꼭 그 비례식, 기억할 식을 정확히 알고 계신다면 어떤 응용 문제라도 풀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4문단 가겠습니다. 수동 변속기와 자동 변속기의 특징, 그다음에 장단점입니다. 이 자동차 변속기는요, 운전자가 상황에 따라 직접 기어를 변속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수동입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변속기를 이제 분류를 한 거고요. 이 두 종류의 변속기 모두 공통점이 뭐냐? 엔진의 동력. 그렇죠. 당연히 동력이라는 건 뭡니까? 에너지, 파워잖아요. 이걸 주행 상황에 맞게 힘을 바꾸는 거예요.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할은 같아요.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하지만 차이점도 있다는 거죠. 둘 다 공통점 뭐다? 엔진의 회전을, 자, 조심합니다. 엔진의 회전을 주행 상황에 맞게 효율성을 갖고 조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퀴에 전달해서 만든 장치가 바로 변속기다. 그래서 수동이든 자동이든 공통점은 이거다. 그러니까 이 공통점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선 수동 변속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변속 레버라는 건 이제 막대기 모양의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변속 레버를 통해서 기어의 단수를 직접 조절한다. 그렇죠. 과거, 지금은 이제 자동 변속기가 이제 일반화됐습니다만은 과거에는요, 이 수동 기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수동 변속기가. 그래서 이제 수동 변속기를 쓰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자, 그때는 이제 이런 일일이 굉장히 귀찮은 일이 많았거든요. 자, 한번 여기서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운전자가 직접 기어의 단수를 조절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토크, 그렇죠? 당연히 그 변속기 역할이 토크와 회전수 아닙니까? 이걸 직접 조절해서 얻었다는 거고요. 상황에 맞게 운전자가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그 부담이 있죠. 기어의 단수를 조작해야 되니까. 이제 이 수동 변속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클러치입니다. 클러치. 여러분은 이제 클러치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이 수동 그 변속기 차량에 보면요, 클러치가 그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조그맣게요. 자, 클러치라는 건요, 이제 기어 변속을 할 때 클러치 조작을 위해서 밟는 페달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엔진의 회전을 바퀴에 전달할 때 엔진이 막 회전하게 되면 바퀴에 전달되잖아요. 필요에 따라 동력을 끊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속을 할 때 클러치 페달을 밟으면 클러치가 분리됩니다. 그래서 엔진에서 오는 동력이 순간 차단돼요. 그래서 기어의 동력이 잠깐 전달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클러치의 개념이 나왔고 수동 변속기 원리가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클러치는 엔진의 회전을 바퀴에 전달할 때 순간적으로 동력을 차단한다. 그러니까 엔진의 회전이 바퀴에 전달될 때 순간 차단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수동 변속기는 어때요? 변속을 하는 과정에서 엔진의 동력을 순간 차단한다. 이런 얘기고요. 또 기어를 변속하기 위해서 클러치 페달을 밟아서 기어에 전달되는 동력을 차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차단하냐? 그 기어를 변속하기 위해서 잠시 순간적으로 동력을 차단하는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과거에는 이런 차량을 많이 모는 사람들은 금방 이해할 건데 여러분께는 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볼 수는 있는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일단은 클러치의 역할이 순간 동력을 차단하는 거다. 왜? 기어를 변속하기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때 기어를 변속하고 다시 클러치 페달을 해서 발을 떼서 동력을 전달해야 되죠. 그렇죠? 이 순간을 잘해야 된다. 이거 잘못하면 시동 그냥 꺼져버립니다. 아셨죠? 네. 자, 4페이지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수동 변속기는 클러치 조작을 잘못할 경우 엔진이 그렇죠. 시동이 완전히 꺼져버립니다. 순간적인 동력 차단으로 인해서 또 충격이 와요. 차가 흔들거리고요. 소음도 막 크게 납니다. 그러니까 수동 변속기 운전하다 볼 때는 이런 경우가 많이 봤거든요. 또한 자동 변속기 차량에 비해서 페달 하나 더 조작해야 되죠. 그죠? 이 자동 변속기는 그러니까 페달 하나, 즉 클러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페달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운전이 까다롭죠. 당연히 부담스럽고. 그래서 단점 두 가지가 지금 제시된 거고요.
하지만 수동 변속기는 또 장점이 있어요. 뭡니까? 얘에 비해서 동력 손실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비가 높아요.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뭐 이 수동 변속기 쓰시는 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바로 이런 장점, 이런 장점을 높이 사기 때문에 모는 거거든요. 자동 변속기는 뭡니까? 운전자가 수동 변속기를 이용할 때 직접 해야 되잖아요. 그 기어 단수 조절이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자동. 그래서 자동 변속기예요. 자, 대부분 자동 변속기는 어떻습니까? 클러치 대신 이제 클러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토크 컨버터라는 겁니다. 비교하셔야 돼요. 클러치는 수동, 토크 컨버터는 자동 변속기의 구성품이에요. 그래서 이 토크 컨버터라는 건요, 이 유체 변속기라고 하는데요. 마주보는 두 개의 날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부는 이 기름, 오일로 채워져 있는 게 이 토크 컨버터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엔진에서 얻은 동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동력을 하나의 날개가 돌아가고, 그쵸? 하나의 날개가 돌아가고, 유압이라는 거는 이 기름 같은 이런 거에 가해진 압력을 유압이라고 합니다. 날개가 돌아가고 이 오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오일에 대한 압력, 이걸 얘기하겠죠. 이걸 통해서 다른 날개를 또 돌릴 수가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어의 단수를 조절한대요. 그러니까 자동 변속기에 뭐가 나온 거예요? 원리가 나온 겁니다. 원리. 이거 원리 꼭 중요하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자, 정리를 하면은 이제 클러치의 유압 조절을 통해서 뭐다? 토크와 회전수가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그래서 동력 손실이 발생한다. 그랬는데 이거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클러치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클러치가 아니라 토크 컨버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에 여러분께서는 낚이실 우려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풀어야 되고 이제 압박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이런 면에서 시험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지문이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제 단어를 쓱쓱 바꿔 놓습니다. 거기에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충분히 이렇게 표현을 독서를 할 때 충분하게 표현을 잘 하셔서 미리 준비를 하셔야죠. 이제. 그렇죠? 네, 그래서 제시문이 똑같게 출제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반복을 많이 해서 조심할 이러한 단어들을 체크를 미리 해버리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야 빨리 풀어요. 물론 수능에서 모르는 점이 나올 때도 마찬가지 이런 연습을 통해서 항상 준비가 돼 있으면 훨씬 더 독서할 때 부드럽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많은 연습을 하시면 독서 별게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자동 변속기는 클러치 대신에 뭐가 필요하다? 토크 컨버터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유압을 통해서 날개를 돌리죠? 그럼 기어의 단수가 조절되는 거다, 자동으로. 그렇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깔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엔진의 동력이 오일의 순환을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클러치를 사용할 때마다 동력의 전달 효율이 떨어집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클러치를 직접 밟아서 하는 경우와 오일의 순환을 통해서 전달되는 건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뭡니까? 토크 컨버터의 오일은 엔진의 동력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것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오일의 역할이 바로 뭐다? 오일의 순환이니까 엔진의 동력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갖다가 응용하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자, 따라서 수동 변속기에 비해 연비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좀 더 듭니다. 여러분, 연료를 더 많이 먹기 때문에. 하지만 변속을 할 때 운전자가 기어를 별도 조작하지 않으니까 너무 편해요. 그렇죠? 운전이 편리하고 승차감도 좋아요. 뭐 이런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지금은 뭐 자동 변속기가 거의 일반화되어 있으니까 과거에는 이제 두 종류가 이게 나란히 경쟁을 할 때 이러한 장단점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이제 자동차를 골랐거든요. 지금 뭐 그런 고민은 없습니다만은 이 글을 읽다 보니까 과거의 그런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자, 수동 변속기와 자동 변속기 중 현재 더 많이 사용되는 거 이거 나왔어요? 안 나왔죠. 지금 제가 얘기는 했습니다만 지문 속에 나와 있지 않아요. 수동 변속기와 자동 변속기에 대해 설명하고 장단점, 그렇죠? 장단점 얘기했고 현재 사람들이 더 많이 사용하는 변속기가 무엇인지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지나가는 얘기를 했던 것이지 지문 속에는 없습니다. 또 닝을 장착한, 즉 자동 변속기죠. 기역을 장착한 수동 변속기 차량과 달리, 그러니까 이제 주어가 자동 변속기예요. 페달의 수가 하나 적기 때문에 운전이 편해요. 그렇죠. 페달이 하나 클러치가 적습니다. 하나가 없기 때문에. 또 자동 변속기는 클러치 페달이 없기 때문에 운전이 너무나 편안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하시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글은 이제 자동차 변속기 원리에 대해 설명했죠. 이 엔진은 뭐다? 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변환시킨 거예요. 그래서 동력을 얻어요. 바퀴로 바로 전달되지 않고 뭐가? 변속기를 통해서 매개체로 전달되는 거고, 이 변속기는 무슨 역할을 한다? 주행 상황에 맞게 회전수와 토크, 즉 힘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속기가 어떤 원리로 회전수와 힘을 조절하는지 이거에 대해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글의 전개 방식에서 꼭 중요한 단어는 변속기의 원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변속기 종류와 특성이 나왔고요.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물론 공통점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하시면 깔끔하게 자동차 변속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동차 변속기의 원리는 어떤 거고 또 엔진의 역할은 뭐고 이거를 꼭 기억하셔서 시험 범위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다소 쉽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안 눌러주신 분들이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